자, 다음은 2부 순서로. 난 얘가 움직이면 너무 불안한데 세탁소집 아버지 네, 박진 씨가 일본을 간다고 합니다. 네, 정말 갔어요? 짜증스러운데 네, 얘기 좀 해볼까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일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양국 간 갈등 해법을 조속히 찾기로 했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판결 관련이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전 강제징용 배상 방안이 도출되도록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게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얘기인데. 아니 외교부가 아니 행정부 자체가 법무부 결정. 입법부의 권한을 뒤집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망각한 이따위 얘기를 외교부 장관이라는 놈이 나가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해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무슨 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도대체? 그럼 그 나라에서 볼 때나 다른 나라에서 볼 때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은 뭐냐? 니네가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따위로 하면 니네가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공화국이란 말을 쓸 수가 있냐라고 하는 의문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는. 그것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이 강제징용 판결과는 현금화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미쓰비시 재산 압류한 거에 대한 경매 처분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지?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 법 결정 자체를 번복을 해야죠. 판결이 끝났는데? 판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번복을 해야지. 사상 초유의 판결 번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뒤집히게 되는 거야. 그것도 일본 징용 때문에. 3심도 무너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3심제도 무너지는 거고 우리 사법 체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자존심과 원칙을 일본을 위해서 그냥 던져주겠다는 거야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법이 없어?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아니 이렇게 법을 까고 넘길 거면 옛날에 했던 그 한일 합의 같은 거 그거를 까든가 아니면 뭐 잘못했던 법원 판결이나 사법살인 같은 쪽 그런 걸 갖다가 깨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이 원하는 게 이제 징용 관련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거는 지금까지 헌정 역사상 한 번도 해줘 본 적이 없는 일사부재리를 뒤엎어서 판결을 깨는 걸 해주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없이 많았던 법 비리들, 뭐 비근한 최근에 김경수 지사나 정경심 교수 같은 거는 뭐 개인의 일상이라고 치더라도 옛날에 뭐 민청학령 사건 같은 걸로 인한 사법살인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됐던 판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을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뒤집은 적이 없잖아. 근데 일본을 위해서 일본이 아니지 미쓰비시 같은 전범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중한 가치로 최고의 준엄으로 느껴졌던 헌법을 뒤집고 법제도를 자체를 완전히 다 뭉개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외교부 장관이라는 놈 외교부 장관끼리 만나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저거 일본 애들이 대서특필하고 쓸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한동훈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일이에요. 진짜 법무부잖아. 한동훈이 가서 내가 알아서 카바 칠 테니까 그지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귀뜸을 해줬겠지. 세상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거를 밖에다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 신나가지고. 진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박진이야 뭐 아들 세탁소 때문에 약점이 많은 사람이고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도대체 이 박순애는 장관이 돼갖고도 이 충분히 끊지를 않아요. 이 정도면 이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이지. 자, 한겨레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인데 참 마침 관련된 비리가 또 있습니다. 박순애 장관이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은 적이 있는데 2년 뒤에 이 학원 대표는 대필과 대작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고 강사와 학생들도 무더기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가 투고 금지 징계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을 해왔죠. 그런데 또 다른 논문에서는 실제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 이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 입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참 가지가지하죠. 교육적이죠? 네. 교육부 장관이. 이 경정권에서는 장관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장관을 하려는 그 부처와 관련된 비리 적어도 10가지 전문성이 있어야 돼. 그럼요. 10가지 정도는 이게 있어야 내가 다 해봐서 하는데 이렇게 아. 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보면 참 정호영 아까운 인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네들은. 어? 네. 아, 걔만 보건복지부 안 쳤으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행정을 다 조져버릴 수 있었는데 전문가를 못 앉혔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박순애 관련해갖고 그 자녀들 교육부, 생활교육부를 까라. 뭐 안 까고도 잘 갖고 오더만 조국 장관 때 보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겁나 잘 가져오더만. 이와 관련한 논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조사를 시켜야 될 놈이 이걸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조사가 이루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할 거잖아. 일단 김건희가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는데 검찰도 안 움직일 거고. 검찰도 안 움직이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야 이거 던지면 뭐해? 나 이거 건이랑 똑같은 과목인데 이거 진짜 나 건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참. 장관이란 것들이 참 엉망진창.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이런 장관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에 청와대가 용산대에 들어가 있는 이상한 친척 조카 새끼나 무슨 옛날 친구 아들 이런 애들이 지금 자리를 다 차지해 갖고 이런 장관들의 뒤를 봐주고 이런 장관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장관들이 하면 공무원들이 말을 들을까요? 듣겠지. 듣나? 대신에 꼼꼼히 적어놓지. 다 메모를 해놓지. 내가 안 잡혀 들어가기 위해서. 통화 녹음 다 떠놓고 그 당시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혹시나 내가 구속이 되거나 네. 갑자기 마티즈를 타고 실종이 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일종의 비망록을 열심히들 쓰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컨설팅을 받았다고 했지만 대필 지금 사건이거든요. 대신 써준 거예요. 대신 써준 거. 아예 자기가 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소서를 대신 쓰기 위해서 여기를 갔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줄 정도다라고 하면 애가 모질이거나 아니면 자기소개할 내용이 형편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자기소개를 써줬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나는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고 뭐는 어디서 뭘 했고 평상시에 학원을 어딜 다녔고 뭐 연수는 어딜 갔다 왔고 했다고 쳐. 그럼 자소서에 입각할 만한 스펙을 또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것도 했을 거예요. 뭐든 안 했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뭐 봉사활동부터 시작해갖고 뭐 각종 경력 증명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컨설팅해서 직접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가지도 않았는데 전부 봉사활동을 한 것 같은 스펙 위조 내지는 스펙 하청도 했겠죠. 뭐 한 달 앞으로 가서 그렇지. 봉사활동 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오는. 그렇지. 첫날 미래로 가갖고 가서? 2달치를 미리 싹 봉사활동을 끝내고 오는. 그럴 수도 있다. 뭐 요런 것들을 난 했을 거라고 보면 이게 생기부를 까자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봐야 지금, 알죠. 근데 그 두 아들이 있잖아요. 박순애. 한 네. 명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했고 아이고. 또 한 명 더는 지금 지방의대 합격해서 아이고. 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의대 어딘가요? 설마 경북대는 아니겠죠? 설마. 예. 근데 이제 부산대? 어? 어? 경북대?
자, 일단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조국 전 장관님한테 들이댔던 그 잣대. 그래. 예, 그 그대로. 조민 씨한테 응. 들이댔던 잣대대로 다 뒤져보자고. 그리고 이게 자소서 대필이 아니라 지금 학생부 대필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학생부 전형으로 갔는데 학생부를 대신 써준 거 아니냐는 지금 의혹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교육부 장관의 아들이 학생부를 대필을 해서 대학교를 만약에 갔다고 치면 이거 교육이 뭐가 필요했나? 공교육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소서 써와 그랬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보고 대피를 아. 해주든지 할게 그랬더니 업자가 대신 써준 나 거지. 박순애 아들인데 더 필요해? 그냥 그 당- 박순애 아들. 그 당시에 박순애가 권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 아, 경북대 총장쯤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 검찰에 누가 남편이 검찰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 사실 알고 보면 이 박 여사님도 찌질한 거야. 그 당시에 돈 좀 있는 졸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매뉴얼적인 방법을 택한 거지. 특권이라고는 사실 없는 거일 수도 있어. 그냥 이걸 대피를 시킨 것 뿐이지, 한동훈이처럼, 무지막지하게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조국 장관 일가처럼 이거 팔 것도 아닌 걸로 사람들은 이미 특별해서 분리해놓고 있잖아, 생각을. 왜 이런 데 대해서 이거 얘기를 안 갖다 붙이냐고. 그리고 언론이라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교육부가 2019년 11월 8일에 발표한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이거에서 평소에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소서 대필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소서 대필을 중대 위법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근데 교육부 장관이 이런 사람이야.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 조국 장관 청문회와 그 일가를 두들겨 잡다 보니 결과적으로 유탄을 박순애가 맞은 거야.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돌을 던졌다고 해서 그게 꼭 목표물에만 맞으란 법이 없거든. 난사실. 다 까야 돼, 이런 식으로 따지면. 네.